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 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앞전에 배우셨어요. 공급 시기. 공급 시기가 곧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영역을 공급하는 공급 시기에 발급합니다. 공급받는 자에게.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발급하면 그 발급할 때를 공급 시기로 보는 특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특례,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발급을 한다. 자,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전부 돈 받았다는 얘기예요.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돈만큼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각각의 공급 시기로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발급 시기 전의 특례입니다. 그 다음에 발급 후의 대가 수령 봅시다. 발급 시기 전에 돈 받으면 그만큼 받은 만큼 끊어주면 된다. 그런데 발급한 후에 돈을 받으면 어떻게 할 거냐. 자, 사업자가 자기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을 일단 발급해줬어요. 그리고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7일 이내에 돈을 받으면 그 세금계산서 발급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보겠다. 미리 받고 받은 만큼 끊어도 괜찮고 발급했는데 7일 이내에 돈을 받아도 괜찮다. 그러면 발급한 때가 공급 시기다. 다만 또 다른 예외가 존재하네요. 여기까지 뭐 세부적으로 보실 필요 없지만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그 돈을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원래 7일 이내에 받아야 되는데 7일이 지난 후에 받았다는 거야. 7일이 지난 후에 받더라도 지금 이런 요건이 충족이 되면 공급 시기로 보겠다. 발급한 때를. 너무 세부적인 상황이니까 잠깐만 봅시다.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 약정서 등에 의해서 대금의 청구 시기가 또는 지급 시기가 따로 적어져 있고 대금 청구 시기와 지급 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시험에서 여기까지 내지는 않습니다. 그냥 7일 정도. 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도래하는 경우라고 7일이 지났어도 예외적으로 어떤 약정서나 계약 등에 의해서 따로 정해져 있다면 그것도 인정하는 경우가 있구나라고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공급 시기 이후의 발급 특례 보겠습니다.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속하는 달에 기억해야 되겠죠?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됩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첫 번째, 거래처별로 일여월에 달력으로 센 한 달, 30일, 31일이 한 달이 아니라 1월 1일부터 1월 말이든지 1월 2일부터 1월 말이든지 일여월에 공급가액을 합쳐서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일자로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이런 경우죠. 1일 거래도 있고 2일 거래도 있고 계속적으로 같은 거래처에 물건이 나갈 수가 있어. 업종에 따라서. 예를 들면 출판업은 이제 과세가 아니지만 오늘 주문한 책 내일 보내고 또 내일 주문한 책 모레 보내고 이게 계속 많으면 이걸 일일이 계속 발행하라고 하면 엄청 피곤한 일이죠. 그리고 거래처가 한두 군데 되겠냐? 그럼 못하는 일이니까 일여걸로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거래에 이것이 개수가 20개든 30개든 싹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작성 일자를 해당 달의 말일로 하는 거예요. 일여걸 건 1월 31일자로 작성하고 금액 얼마 적고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면 돼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거래처별로 일여걸 이내에서 꼭 한 달로만 해야 되느냐, 한 달 이내에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쳐서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일자로, 예를 들면 우리는 한 달이 아니라 10일 간격으로 하고 싶다. 이렇게. 또는 1월 11일부터 1월 20일까지. 이렇게 해서 요 1월 11일 작성일자로 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고 20일자로 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도 있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유 및 절차 보겠습니다.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는데 내가 뭔가를 잘못을 했거나 착오로 잘못했거나 기재를 잘못했거나 이러면 수정해서 발급해야 될 사유가 있겠죠. 그런 사항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기재사항에 착오 및 잘못 적히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한 후에 기재사항에 관해서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면 수정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첫 번째, 처음에 공급한 재화가 환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팔았는데 물건이 돌아와요. 그러면 우리 과세표준에서 배우셨죠? 매출 환입 및 애널리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끊어서 취소시켜야 돼. 그럼 이제 그 작성 절차를 어떻게 할 거냐? 날짜를 뭘로 적을 거냐? 제일 중요한 거는 작성일을 언제로 할 거냐예요. 작성일. 금액은 이제 취소하면 음수로 하면 되겠죠? 재화가 환입된 날짜를 작성일조로 적습니다. 그 다음에 비고라는 란에 세금계산서 오른쪽 귀퉁이 비고에 처음에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에 붉은색 글씨 또는 의무의 표시,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붉은색으로 쓰면 마이너스라는 얘기입니다. 또는 음수로 취소하는 얘기니까 그 얘기고, 그 다음에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되지 않은 경우, 공급하기로 일단 세금계산서가 먼저 나갔을 수도 있죠. 근데 계약 해제됐어? 안 나간대. 그럼 얘하고 똑같은 거지. 절차가 해제일에 해제일, 환입이 되면 환입일, 계약이 해제돼서 취소됐다. 그러면 해제일로 작성일자를 적고 비고란에 똑같아.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 처음 계산서 작성일 적고 덧붙여 적은 후에 붉은색으로 쓰거나 또는 음수로 적어라.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간단하게 사례만 보면, 자, 2월 1일에 10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끊었습니다. 부가세는 10만 원입니다. 세금계 갔어요. 물건 갔다. 그런데 상대방이 열어보더니 물건 다시 돌려보내겠다. 환입. 자, 이럴 때는 재화가 환입이 됐죠. 3월 1일에 환입이 됐대. 그럼 3월 1일자로 작성하라는 거야. 금액은 마이너스 100만 원에 부가세 마이너스 10만 원 이렇게 적어도 되고, 요거를 빨강색으로 100만 원, 10만 원 이렇게 적으라는 거예요. 이제 나머지 다 똑같아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계약이 해제됐다. 자, 2월 1일 날 일단 물건 가지 않고 세금계산서 먼저 발행했는데 계약 취소. 그러면 그 해제된 날 요렇게 해서 해주고, 세금계산서에 이제 오른쪽 귀퉁이에 비고란에 뭘 적어달라냐 얘기냐면, 처음에 세금계산서 요 두 번째 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다가 2월 1일 날 최초로 발행을 했습니다. 작성일자 적고 비고란에 최초 작성일자가 이날입니다. 라고 적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 그 다음에 금액은 마이너스 또는 빨강색. 요게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재화가 환입될 때, 해제될 때. 뭐 어렵지 않잖아. 환입되면 환입된 날, 해제되면 해제된 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세 번째, 계약 후 해지 등에 따라서 공급가액이 추가되거나 플러스 되거나 차감되는 것, 마이너스 되는 금액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1일에 팔았는데 100이라고 적었어. 근데 50만 원의 증가 사유가 생겼다. 언제? 1월 5일에. 그러면 1월 5일자로 작성일자로 적는 거예요. 그걸 추가로 적으면 되지. 그래서 양수로 적으면 돼. 추가되는 거는 검정색. 그런데 1월 1일 날 100을 팔았는데 1월 5일 날 계약이 해지가 돼서 일부가 취소가 됐어. 50이. 그러면 1월 5일자로 마이너스 50 적으면 되지. 그 얘기예요. 붉은색으로. 그 다음에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2번 발급했습니다. 그럼 그 중에 하나를 취소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월 1일에 100만 원짜리를 2개 발행했으면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1월 1일자 100만 원짜리를 적는데 이게 취소를 시켜야 되니까 그걸 음수로 적으라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걸 발급했어? 그럼 저 발급한 거 그대로 다 똑같이 써서 취소시켜야 돼.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 내용대로 적고 날짜 다 적고 음수로 적어라.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혔대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주석 달렸습니다. 한꺼번에 뒤에 볼 텐데요. 필요적 기재사항이 뭔지는 배우셨으니까 이것이 착오로 잘못 적혔으면
처음에 발급한 세금 계산서 내용 그대로 적어서 마이너스 시키고 그리고 다시 수정해서 세금 계산서를 검정색으로 발행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월 1일자에 100만 원짜리 세금 계산서가 잘못 적혔어. 필요적 기재사항이. 그러면 그 세금 계산서를 취소시켜야 되니까 집어넣어서 똑같이 1월 1일에 적고 마이너스로 해서 하나 취소시키고 그리고 똑같은 1월 1일자에 정상적으로 발행해서 다시 발급시켜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율을 잘못해서 발급했대요.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됐거나 세율이 잘못됐다? 그럼 방식 똑같아. 처음에 발급한 저 세금 계산서 내용 그대로 적고 음수로 적은 다음에 취소시키고 그 다음에 수정해서 발급하는 세금 계산서는 검정색으로 적고 똑같잖아요. 필요적 기재사항 잘못된 거나 세율 잘못된 거나 그것 그대로 적어서 음수 써서 취소 그 다음에 새로운 거 다시 발행 그 다음에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차고 이외의 사유로 잘못 적혔다. 방식 똑같아요. 처음에 발급한 세금 계산서 내용대로 붉은색이나 음수 써서 취소하고 발급하고 수정해서 발급하는 세금 계산서는 검은색으로 쓰고 그런데 단서가 하나 붙어 있는 것만 다르네요. 차고냐 차고 이외의 거냐 뭐 여기까지 시험에서 다루지 않는데 방식은 다 똑같아요. 세 개. 필요적 기재사항이 차고로 세율을 잘못했다. 차고 이외의 사유로 잘못 적었다. 방식은 다 똑같은데 여기에 단서 하나만 보십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시면 되겠다는 얘기. 너무 세부적인 거니까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 이거 주석 달린 거거든요. 필요적 기재사항이 차고로 잘못됐다, 차고 이외로 잘못됐다, 세율이 잘못됐다 이러면 주석 붙었죠. 이게 6, 7, 8번의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 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으면 발급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표현하면 세무조사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고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세부적인 설명을 보면 이런 얘기예요.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았다. 뭐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입 및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 현지 출장이나 확인 업무차 착수한 경우, 그 다음에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안내 통지서를 받은 경우, 너 뭐 좀 자료들이 좀 이상하다. 확인해서 나한테 다 정확하게 올려보내라.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이제 뭐 잘못한 걸 인지하면 그때는 안 봐주겠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되겠다. 차고냐, 차고 이외냐, 둘 다. 그 다음에 세율을 잘못했다. 이 경우에는 과세표준 세액 결정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정세금 계산서의 세부사항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에 그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 확인서가 발급이 됐다. 그러면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의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 계산서 작성일자로 적는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1월 1일 날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는데 원래 이제 영세율을 적용받고 싶은데 내국신용장이 개설이 안 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일반 세금 계산서를 끊었어. 그리고 나서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됐으니까 이 일반 세금 계산서는 취소시키고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싶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비고를 안에다가 내국신용장 개설일을 적어준 다음에 첫 번째 영세율 적용분은 검정색으로 이제 추가로 새로운 발행을 하는 거예요. 검정색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서 작성하고 근데 그 작성한 날짜가 처음 그 날짜라는 얘기야. 뭐 2월 1일이면 1일. 비고를 안에는 신용장 개설일을 적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정상적인 영세율 세금 계산 한 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일반 세금 계산을 취소시켜놔야 되겠지. 그래서 추가해서 처음에 발급한 세금 계산서의 내용은 붉은색으로 써서 취소시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예를 들어서 2월 1일 날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했는데 과세기간 종료부터 2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발행이 됐어. 그럼 요 세금 계산서를 취소시켜야 되는데 그 날짜가 요 날짜 그대로 쓰란 얘기야. 요게. 왜냐면 요거 만나서 없어져야 되니까. 그리고 새로 발급하는 이 영세율 세금 계산서도 요 날짜를 써라. 요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 유형이 전환이 된 후에 과세 유형 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 용역에 대한
용역에 앞에 1번부터 3번 환입되거나 계약이 해제되거나 뭐 해지돼서 증감 사유가 생겼다. 그러면 보통 아까는 환입된 날짜, 해지된 날짜, 그다음에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인데 이건 뭔 뜻이냐면 일반 과세자일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과세 유형이 간이과세자로 바뀌어 버렸어요. 완전히 사업자가 다른 거야, 이제. 그래서 과세 유형이 되기 전 일반 과세자일 때 발행을 해놓은 세금 계산서가 환입이 됐어. 그렇다고 해서 간이과세자인데 환입된 날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에 발행했던 날짜이죠. 처음에 발급한 세금 계산서를 작성일로 적어라 라는 게 특이하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과세자일 때 발급해 놓은 세금 계산서가 간이과세자로 바뀌고 나서 재화가 환입되거나 해제돼서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오늘 해제된 날짜가 아니라, 왜냐하면 과세 유형이 다르니까 일반 과세될 때 발행했던 그 처음에 발급한 세금 계산서 작성일자로 해서 수정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유가 발생한 날짜를 비고란에 적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정색,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 두 경우가 처음 계산서 발급한 날짜, 이게 객관식 시험에 가끔 튀어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위탁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가, 내가 이제 위탁 판매를 하죠. 내가 수탁자야.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 위탁 판매를 하고 있는데 수탁자인 내가 재화를 인도하면 수탁자가 위탁자의 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얘한테 팔아달라고 했는데 물건을 내가 넘겨, 이렇게. 그래도 얘의 명의로 발급하고,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한다. 그게 위탁 판매니까. 그러면 위탁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에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해줘라 라고 하고 있네요.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제도 보겠습니다. 자, 원래 세금 계산서는 매출자가 발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매출자가 안 주니까 일정 요건을 갖추면 내가 발행해서 나는 매입세금을 돌려받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상대방이에요. 상대방이 세금 계산서를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안 주는 경우야. 이 사람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 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나는 과세사업자여도 되고 면세사업자는 상관없어. 왜냐하면 과세사업자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싶은 거고 면세사업자라면 과세 증빙 자료로 비용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데 이걸 보고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라고 합니다. 그다지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발행 대상 사업자, 그러니까 저 매출자가 누구였느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지. 그래서 매출자는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한테 내가 직접 발행할 수는 없는 거잖아. 발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안 주니까 내가 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누구냐? 이제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는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를 직접 발행할 수 있는 이 매입자는 면세 사업자도 상관없다. 그 다음에 모든 사업자가 다 가능하다. 면세 사업자는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서 지출 증빙으로 사용 가능하므로 발행 대상에서 면세 사업자를 제외할 경우 지출 증빙 가산세를 물려야 되니까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면세 사업자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그 거래 대상 금액이 얼마냐? 공급 대가가 5만 원 이상인 경우 이것도 점점 줄어들고 있네요.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이게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제도의 전체적인 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